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2월 특강 행사 첫 번째 날인데, 일단 그 10월 달 특강 주제를 두 개 잡은 게 신제도주의하고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두 개를 잡은 이유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잡았고,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일단 그 총론에서는 보통 쉽게 보는 게 그 대부분의 주제인데, 지금 볼 신제도주의가 공부를 처음 사람이건 아니면 좀 한 사람들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정리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론도 자세히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이론에 대한 그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실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그 개인적으로는 그 신제도주의가 전공이어서 논문도 신제도주의에서 아마 조금 더 쉽게 또는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가보셔야 돼요. 제가 늘 강의할 때 강조했듯이 그 개념을 잡을 때는 그 단어로 도출하시면 돼. 단어 가지고. 자, 지금 본 주제가 뭐예요? 신제도주의예요. 신제도주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개념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단어로 새로운 제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를 중시하자. 신제도주. 그러면 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제도주. 그러니까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가 이미 있다는 게 이 단어에 이미 주어진다. 신제도이기 때문에 신제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옛날 제도, 구제도주의가 있어. 우리가 차를 보더라도 구형차가 있고 신형차가 있다면 뭐가 더 성능이 더 많고 기능이 더 추가됐을 거예요? 신 쪽이. 그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에 비해서 제도 범위가 넓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넓다. 자, 요 구제도주의라는 거는 또 우리가 접근 방식 공부할 때 잠깐 언급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법률적 접근 방법. 들어봤나요? 자, 두 번째가 역사적 접근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자, 역사적인 접근, 역사. 이쪽은 법률적인 접근, 법률, 역사, 법률. 마찬가지로 단어로 풀면 돼요. 내가 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나의 접근 방식은 역사적 접근 방법, 역사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역사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 그런 사건을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나의 연구 방법은 그냥 있는 것만을 이렇게 쭉 서술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이게 역사적 접근. 법률도 마찬가지. 이 법. 기본적으로 느낌상 법 그러면 공식, 비공식. 공식 느낌이 듭니다. 공식.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3부 같은 뭐 행정부, 입법, 사법 이런 부서에 어떤 그 역할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술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 구제도주의예요. 구제도. 그러니까 옛날식 제도 방법은, 연구 방법은 있는 거를 이렇게 쓰는 방식이었어요. 기술한다라고 하지. 정태적 기술한다. 이렇게. 아무튼 기본 뜻은 구제도를 중시한다예요. 그럼 굉장히 유용한 거 알죠? 무슨 주의가 나왔을 때 뜻은 앞에 있는 말을 중시한다. 그럼 되게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구제도를 중시하는데 구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법이나 어떤 사건 같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사건, 사례 같은 거, 사례 연구 이렇게. 자, 구제도주의는 연구 방법이 좀 거시 같아요, 미시 같아요? 거시죠. 제도를 보는 건 거시니까 거시. 항상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기초 때 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좀 버겁다는 분들은 기초론 가서 한번 듣는 것도 괜찮아요. 그 파트만 들어보시면 도움 될 거니까. 보통 우리가 거시, 미시 이렇게 비교할 텐데, 자, 거시란 것은 내용이 뭐예요? 좀 큰 거. 미시는 작은 거.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거시란 것은 뭐냐면 주로 조직이라든지 또는 뭐 제도, 뭐 환경, 뭐 체제,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게 거시고, 미시는 보통 이제 인간의 행태, 인간의 의도 같은 거 연구하는 게 미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늦게 오셨니? 네? 맡겨서? 네. 자, 아무튼 기본이 딱 잡히면 쉬워져요. 구제도 그러면 일단은 거시적 느낌이 들어요. 거시.
자, 이놈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게 뭐냐면 행태론적 접근이에요. 행태론, 행태주의였어요. 자, 행태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행태를 중시한다. 행태를 중시하는 이론. 행태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미시. 미시. 자, 개인의, 인간의 행태, 인간의 의도 연구하는 것은 미시. 즉, 뭐냐면, 행태론이 요 구조도를 비판하게 돼요. 이렇게. 흐름은. 그랬더니 행태론은 미시만 보다 보니까 또 거실을 보지 못하네. 그래서 또 신제도가 얘도 비판하게 돼. 그러니까 흐름이 구제도, 행태, 그 다음에 신제도 흘러오는데 결국은 신제도주의는 둘을 비판하는 거예요. 구제도, 행태론을 비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도 그 등장 배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 구제도와 행태주의를 비판한다는 말이 나오지. 일단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신제도라는 단어에서 기본 개념을 잡아봤어요. 신제도를 중시한다. 그리고 신제도가 있다는 것은 구제도가 전제가 되어 있다. 구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보시면 돼요. 비판. 자, 의의 첫 번째 제도에 이제 세 가지 의미가 되어 있는데 제도란 한마디로 제도는 조직이기도 하고 또는 제도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는 제도는 규칙이기도 해요. 규칙. 제도는 규칙이요. 제도는 관계요. 조직이기도 해요. 되게 좀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넓다. 넓다. 자, 등장에 그래서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이고 그리고 2번처럼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행태주의는 그 앞에 구제도를 비판했고 신제도가 다시 그걸 비판하고 있고 둘 다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공부할 때 요 신제도주의에 유파가 3개가 나올 텐데 기본 이 신제도주의 기본 그 연구 방식이 뭐냐면 제도가 왜 발생했는가? 제도의 발생 원인.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성과를 알아보는 이론이. 이렇게. 그 공부를 조금 하셨나요? 아니면 공부한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아, 그럼 얼마 안 됐니? 그럼 완전 그래? 기초는 다 들으셨어요? 기초 강의는? 아, 그래? 아, 다른 거 하다가 이제 학을 새롭게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올해 꼭 붙어야겠네. 돌아가는 시험은. 그렇죠? 이제 붙어야 될 단위가 생겼네.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건 제가 이제 그 기초 강의 때는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자, 다 들었다면 아마 공부하는 기본 요령은 아실 거예요. 항상 개념 같은 거 파악할 때 어떻게 제가 하자고 하던가 수업 시간 때. 개념 파악할 때. 개념 파악할 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늘 강조했던 건데. 모든 개념은 그 단어가 주는 말로 푸는 거예요. 특히 무슨 주의가 나오면 뭘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제도를 중시하고 이렇게 행태를 중시하고 구제도를 중시한다 이렇게 기본 개념 파악할 때는 일단 좀만 더 일찍 같이 했으면 좀 더 무난하게 갈 텐데 갑자기 조금 늦어갖고 좀 이렇게 앞에 진행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네. 좀 적응 되겠지만 아무튼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자는 이론이에요. 제가 몇 번 중복으로 말할 건데 구제도나 특히 구제도주의는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뭐 대통령의 권한은 이렇다. 국회는 뭐 한다. 이렇게 있는 것만 기술하는 방법이 구제도의 방법이에요. 그 대통령의 뭐 어떤 조직이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기술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 이렇구나 기술만 하는 방법. 이놈은 왜 발생했지? 그래서 어떤 성과 가져왔지? 좀 구분되나요? 응? 두 개 비교. 옛날식 제도 방법은 제도가 왜 발생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이렇게 기술할 뿐이야. 대통령은 권한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왜 이 기능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있다는 것만 기술하는 연구 방법론. 근데 여기서는
왜 발생했는지 그런 상호작용 같은 거 보고 굉장히 동태적인 느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도 하고 싸우고 저충고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동적으로. 이게 신제도주의. 제도라는 게 아주 근사한 제도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뭐 입학 사정관 제도, 공무원 시험 제도, 시험 과목 왜 만들어졌지? 만든 이유, 그리고 성과는 뭐지를 알아보자는 거고, 이러면 그냥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만 치료하는 방법이야. 그냥 이런 게 있다. 끝. 이러면 왜 만들어졌는지, 서로 어떤 타협을 했는지, 그 결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신제도주의. 자, 그래서 밑에 문제의식 바로 그거예요. 제도의 발생 원인과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자고 한다. 자, 접근 방식은 세 가지.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있고, 합리적 선택.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사회학적 이렇게. 세 가지. 자, 셋 다 학문의 기반은 달라요. 항상 단어로 풀면 되게 쉬워. 합리적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떠오르나요? 정치학? 법학? 사회학? 뭐 떠올라요? 합리적 그러면 합리. 이제 형사소송 공부할 때, 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질문을 해라. 합리적 공부한테 그런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구만 보니까. 딱 걸렸어. 자, 합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학, 경제 논리. 합리적 그러면 따로 놓은 게 경제인. 합리적 인간 그러면 이기적 인간. 계산적이고 따져보는 사람. 합리라는 단어는 이성에 맞는 거, 이성에 맞는 거니까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자기가 이익되는 거 하고 이게 합리적 또는 경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리.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바탕을 둔 이론이고 신제도주의고, 이놈은 어떤 학문의 바탕을 뒀을까요? 이거 보이죠? 사회학의 바탕을 둔. 사회학. 이놈만 정치학의 바탕을 둔. 얘만 이제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없고 다 단어가 아주 사회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경제학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응? 자, 여기는 특징이 다 그거예요. 다 요걸로 푸는 거예요. 풀 때 하는 말. 일단 그 박스가 있는데 신제도주의가 본 제도 의미가 나와요. 제도는 규칙이 있다는 거. 제도는 행위를 제약하고 또는 맥락 속에서 행위도 규칙을 갖게 되고, 아무튼 규칙을 띈다. 제도란 뒤에 나오지만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건 다 제도로 봐요. 자, 신제도주의가 보는 제도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건 제도예요. 친구와 내가 약속을 해. 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시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서둘러서 막 준비해야 되죠. 행동을 제약을 해야 하네. 제약을 하죠. 아니, 더 자고 싶은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도. 아무튼 행동을 제약하면 다 제도. 그 제도가 반복되면 규칙이 돼. 항상 1시에 만나는 거지. 규칙성 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인데, 제도가 개인 행위를 제약하지만 그 제도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신제도주의를 완전히 다 해부. 다 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이런 뜻이라는 거지. 자, 우리의 개인들끼리 상호작용, 개인 간 상호작용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오케이. 자, 개인 간 상호작용. 그러니까 친구와 나와 둘이 막 인터랙션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제도는 지금 이렇게 본다면 결과의 원인이에요. 이 제도는. 결과잖아요. 요것 때문에 만든 거니까. 결과. 이 만든 제도가 우리 행위를 제약하게 돼요. 행위를 제약해. 자, 행위를 제약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제도 때문에 그래. 다시. 제도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인 동시에 제약하는 원인 되게 돼요. 응?
저 감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감이 없어? 아니 그냥 듣고 아, 이게 반응 좀 해줘야 선생님이 또 진도가 나가지. 이게. 아 이게 해줘야지. 어? 자, 제도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서로끼리 사고sek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기 때문에 종속 변수이면서 결과니까 또 제약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원인들, 독립 변수가 되게 돼.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나를 제약하는 거예요. 친구와 내가 약속한 그 1시라는 시간이 나를 제약한 거야. 내가 만든 건데 나를 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법이 제약하는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뜻 일단 자 개인들 간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건 미실까 거실까? 미시. 또 제도를 중시하기도 해. 거시. 그래서 미시와 거시가 연계되어 있는 의미다. 이때 제도란 넓게 보겠죠. 공식적인 제도도 제도 포함이기도 하고 공식 제도 플러스 비공식 제도까지 포함이 돼. 공식, 비공식 다 제도에 포함이 돼. 이렇게. 자,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고 이렇게. 앞으로 연구할 신제도지서 제도는 무조건 두 가지 세 가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도가 원인 되기도 하고 결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한 중간. 그것이 이미시가 연계돼서 그를 중범이라고 돼요. 중범이. 중간 범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도 넓게 봐서 공식적인 법, 조직도 제도고 관습, 문화도 제도에 포함이 넓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그 내용. 그래서 이번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그런 말이.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들 간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도는 독립 변수인 동시에 종속 변수가 된다. 공식, 비공식. 제도는 공식적인 규칙, 법률, 제도가 조직 같은 공식적 측면도 있고 규범, 관습, 관행, 문화 같은 형식도 있고 공식, 비공식 다 제도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제도는 안정감이 있다. 한번 만들어지면 좀 안정감을 띈다라고 돼. 기본 특징으로 보시고 자 다시 등장 배경 구제도와 행태주의를 비판했다. 비판. 자 다시 그러면 가장 기본은 두 개의 차이점인데 자 넘겨보면 우리 그 교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인지. 자 구제도주는 제도가 한마디로 공식적고 유형적인 또 법적인 제도만 제도였어요. 근데 신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모든 규칙, 절차, 규범 등 공식, 비공식적인 제약이 다 제도예요. 한마디로 구제도는 공식적이고 유형적인 것만 제도. 신제도는 비공식, 무형적인 것도 제도. 넓게 봐. 관행이나 관습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도야.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제도지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제도는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요. 더 넓은 동체적이죠 훨씬 더. 그래서 특성도 제도가 공식, 구제도가 공식, 구체적, 정태적이지만 신제도는 훨씬 더 동태적이에요. 분석 방법도 그냥 있는 것만 서술해. 정태적 서술. 하지만 신제도는 역동적 관계를 분석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막 과정을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구제도가 거시라면 신제도는 거시미시가 연계되어 있고 차이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항상 비교가 필요한데 신제도가 나왔는데 설명할 때 좀 어색한 말이 나오면 걔는 거의 다 이해야 이해. 두 개 비교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가장 기본은 이렇게 비교. 얘랑 비교도 나오긴 나오지만 좀 드문 경우고 오히려 항상 얘가 나올 때는 무조건 얘를 옆에 놓고 비교하면 돼. 그럼 얘가 답이 나올 거니까. 자, 행태론과의 차이점인데 행태는 비판. 자, 우리 공부를 했다면 우리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중시할까 안 할까 행태론? 과학성을 중시해. 행태론은 과학적인 방식을 추구하면서 과학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 과학성과 연관있는 것이 보편성이에요. 과학은 보편성이다. 이렇게. 규칙을 찾고 막 법칙을 찾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라마다 제도는 다 같다고 봐요. 보편성을 추구하니까. 이걸 비판하는 거야. 신제도주는 나라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다. 제도의 상위성을 강조하는 게 신제도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행태론이 너무 지나치게 나라마다 같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제도가 아니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다 해서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신제도주의.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비판 내용 바로 그 1번에 행태주의는 시대별 정책의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2번도 행태주의는 개별 국가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무 보편성, 객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세 번째, 행태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인과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직선적이다는 거예요. 이 결과라는 것이 참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나올 건데 너무 그냥 1대1식으로만 보더라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행태론을 좀 알아야만 좀 쉽게 풀려요. 행태론, 사이먼 행태론은 실증주의 방식을 취하면서 과학을 동시에 과학을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고 법칙을 찾게 되고 나라마다 같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고 원인 같으면 무조건 결과는 같아야 돼. 이게 행태론이에요. 이는 이걸 비판하는 것이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 자, 행태주의 차이점은 행태주는 개체고 미시예요. 행태는 미시. 근데 신제도는 그것이 미시 연계. 그리고 행태주는 그냥 단순한 정태적 행태만을 그냥 검증했다면 법칙을 찾다면 신제도는 역시 동태적이다.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동적이다 보시면 돼. 자, 행태론과 신제도의 차이점. 자, 또 한번 보수할게요. 자, 신제도주의는 나올 때 배경이 두 개를 비판했다는 거, 두 개를 비판하더라. 이렇게. 구제도 비판, 행태론 비판. 이렇게.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식적인 제도만 제도. 이러면 공식, 비공식 제도. 이렇게. 제도가 그냥 그냥 존재하는 것만 기술하는 방법, 역동적인 발생 원인을 보는 방법. 제도가 다 똑같아, 나라마다 똑같다 봤다면 다르다. 신제도 비교하시면 다르다. 그리고 세 유파가 나오고 세 가지 유파. 자, 넘겨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셋 다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뭐냐면 제도가 왜 만들어졌지? 발생 원인이야 일단. 자, 이 말로 풀게요. 자,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개인 선호의 극대화 산물로 개인 선호의 극대화 산물.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많이 확보해줘. 누구한테 이익이라서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익이니까 만든다. 응?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만든다. 합리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자, 합리적 경쟁 가정할 거야. 그래서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누구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본 가정,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을 하고 인간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그리고 개체주의.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 또는 개인주의. 같은 말이에요. 개체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연역적인 접근, 연역적.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분명히 많을 텐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려울까 봐 걱정되긴 하네, 이게. 일단은 많이 읽어보고 자료 많이 읽어보시면 아마 완벽히 다 잡힐 거니까 정확히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연역, 개체, 합리적 인간은 다 세트로 같이 다녀요. 요 세 개는 절대 안 떨어져. 무조건 합리적 경쟁 가정하면 개체주의가 나와야 되고 연역이 나와야 돼. 일단 이게 다 경제 논리다 보시면 돼요. 경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도가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제도란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까 생기는 패턴이더라.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정형화된 패턴 이렇게 봐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형태가 딱 고정이 돼. 그게 패턴이 되고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산이 있다, 산. 이 산은 아직은 인적이 없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 길로 다녀봤어요. 근데 한 길을 되게 선호해서 많이 막 다니게 돼. 1년, 10년, 1000년, 10,000년 다니니까 뭐가 생겨? 길이 생겨. 패턴이 된 거야. 패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패턴이 만들어졌지. 패턴. 이게 바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야. 경로 오존성. 키워드 경로 오존성. 자,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경로가 생기게 되고 누구든지 산에 오게 되면 경로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제약받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무조건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예요. 법도 제약 요소고 관습도 제약 요소고 문화도 제약 요소고 친구와 약속도 제약 요소 다 제약한다 보시면 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도 모르게 제약을 받고 있어. 요 경로에 오존 중이냐. 절대 다른 길로 안 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경로 오존성이에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막 바꿔놔요. 틀려요? 여기만 나와야 돼. 경로 오존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지속성. 홀뛴다라고 해요. 여기는 제도가 왜 만들었지 물어봤더니 제도란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만든다. 뭐 제도가 효율성을 재우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정당성을 주니까 만든다는 거야. 얻기 위해서. 자, 이 정권이 지금 그 대선 때 공약을 한 게 있어요. 복지 제도를 공약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당하지. 그치? 그 제도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비효율적이며 뭐 비합리적이어도 하긴 해야 돼. 그래야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꼭 그 효율성 같은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효율성 또는 합리성에 부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정당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게 정당하니까 만든다. 제도를 만드는데 창조하지 말고 다른 나라 거 모방해 오면 돼. 모방해 온다. 닮아간다. 이게 동용화예요. 동용화. 형태를 같이 만든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갖다 쓰면 돼. 동용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신주도주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동용화예요. 동용화. 자, 지금 철판에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정말 필수 요소고 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한 80%는 풀려요. 근데 20%가 더 어려운 게 알아야 또 풀리는 거라서 더 보자면 자, 여기서는 이 선호라는 게 고정된 선호 봐서 이거를 자, 외생적 선호라고 봐요. 외생적 선호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고정됐다. 고정된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사과다. 과일 사과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내가 사과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제일 많이 먹게 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먹게 하려고. 근데 사람의 선호라는 것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과가 맛있는 게 아니라 뭐 한라봉이 맛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냥 고정됐다고 봐요. 비판받기도 하고 특징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고정해 놨어요. 반대로 얘들은 달라요. 이거는 내생적 선호라 불러요. 딱 반대예요. 반대. 이것도 마찬가지 내생적 선호인데 선호라는 게 고정되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선호말을 추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변화 가능한 선호를 부르는 말이 내생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 자, 다음에 책을 좀 봐볼게요 이제. 자, 1번 유파의 1번.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1. 제도 형성이 제도는 자신의 고정된 선호 이거를 내생적 선호라고 불러요. 그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성된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있는 주요 이론은 이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연관된 것들인데 그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공공선택론, 거래비용 이론, 주인-대리인 공유제론 등이 다 경제학적 이론들이야. 철저하게 경제학에 기반한 이론들. 거기에 나오는 인간은 다 합리적 경제인이고
자기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다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시면 돼. 경제학에. 특징, 합리적 인간 대치, 개체주의 또는 개인주의, 연역적인 접근, 이거 차 나오죠. 외생적 선호라는 말. 외생적 선호. 자, 거기까지 알면 돼. 1부터 4까지만. 밑에 5와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알면 되고. 자, 두 번째.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이 1번에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패턴 또는 유형으로 본다. 유형. 오랫동안 반복 장기간 하다 보니까 패턴이 돼. 그 패턴이 제도로 굳는 거야. 제도로. 그래서 나도 나 행동을 제약하게 되고. 자, 2번 특히 행태주의를 비판한다. 행태주의가 너무 보편성을 강조하더라. 하지만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얘가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제도주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단어에서 역사라는 단어에서 아, 역사 나라마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국가 간 차이를 강조하는 게 특히 이해예요. 차이. 이 말에서 우리는 아, 얘가 행태주의를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특징들 이제 딱 반대, 뭐 전체주의요, 중범인데 잠깐 볼까요? 요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합리적 선택 뒤에 박스 있긴 한데, 그다음에 역사적, 그다음에 사회학적 해놓고 지금 나온 것만 보자면 얘가 개체주의고, 이놈은 전체주의고, 얘도 전체주의예요. 비교할 때 이놈은 연역이고. 여기는 귀납이고 얘도 귀납이에요. 선호가 외생적 선호고 이놈은 내생이고 이놈도 내생이에요. 지금 얘만 왕따야. 얘 둘은 같이 놀고 얘만 따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해두셔야 돼. 그리고 둘 어차피 이 셋 다 신제도이기 때문에 자 제도의 범위가 넓어서 공식 비공식 다 제도로 보는데 특히 얘는 공식 제도를 더 강조하고 얘도 공식 제도를 강조하는데 얘가 비공식 제도를 더 강조해. 얘만 또 따로 놀아요. 둘만 따로 놀고 이렇게. 자, 이 네 가지는 일단은 반복해서 막 넣어버리셔야 돼. 응? 개체, 전체, 연역, 귀납, 외생, 내생. 요거 공식, 비공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 가지. 뒤에 박스 나올 거예요. 따로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 전체주의라는 말과 그다음에 귀납적이라는 말을 보고 그다음에 4번 제일 중에 지속성, 경로 오전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있고 나라마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도가 돌아오게 되면 좀 의도치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도 해요. 자 어떤 나라가 이런 반듯한 경로를 만들어 놨어. 여기에 다른 나라 제도를 가져올라 이게. 이런 제도를 미국의 제도 이런 형태야. 자, 이 마름모꼴의 형태는 이 나라에는 맞아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바뀌게 돼. 이렇게 육면체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나라마다 같게 보여도 다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 나라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요 마름모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그 나라가 이거는 허락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 맞게 바뀐 거지.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역사가 제도가 달리 만들어지는 걸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지속성, 경로전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 이렇게 당연히 5번은 역사나 맥락을 강조하고 됐죠. 자, 뭐 6과 7은 큰 의미는 없어 일단 그 목차만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남아. 특히 9번 봤더니 제도가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단절 균형 모형이야. 단절적 균형 모형. 자, 아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이런 그 경로가 있어서 경로가 산에 자, 이런 경로가 만들어져서 다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야, 옆으로 다른 길로 가보자. 가, 안 가? 안 가요. 가자. 안 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이게
뭐 산사태가 발생해서 100명이 매몰돼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날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갑자기 바뀌게 돼. 큰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바뀌는데 바뀌면 갑자기 확 바뀐다는 거야. 단절. 뭔가 큰 사건을 계기로 변하게 되고 이게 또 오랫동안 하게 돼. 또 이게 균형이야. 균형. 꽤 조절이 될 거야. 지속성을 띠게 돼. 그 중간에 어떤 사건 안 터지면 또 안 바뀌어. 계속 가다가 또 사건 터지면 확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면 확 바뀐다는 거야. 급격히 바뀐다. 그런 말이야. 급격히 바뀐다. 왠지 어감이 역사 그러니까 잘 안 변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뀐다는 거예요.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가 계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전환점, 위기 같은 걸 기준으로 매우 갑자기 바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놈이에요. 세 번째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인데 제도라는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에 만들어 중요해요. 문제 풀 때 항상 뭐뭐보다는 뭐뭐가 나오면 비교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뭐뭐보다는 뭐뭐가 비교하자. 그래서 합리성,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 때문에 만들어요. 이렇게.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3번 조직은 환경에 순응해야 생존해요. 사회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순응해야 그 조직은 생존해요. 지금 여당이 하라는 걸 하라고 해야 다음에 또 펴서 생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비효율성을 띠고 말이 안 돼도 하라면 해야 돼. 환경에 순응해야 돼. 안 그러면 생존하지 못하겠대. 두 번째, 자 제도의 횡단적 측면을 강조한다. 횡단적 측면. 어려운 말 같다. 횡단. 횡단 반대가 뭘까요? 횡단 반대? 종단. 봐요. 횡단과 종단, 얘가 종단이라서 비교할 텐데 얘가 횡단, 얘는 종단죠. 무슨 차이냐면 종단이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 시간의 차이, 시간을 다르게 해서 비교하는 거고 여러분 같은 시점에서 공간 비교할 때 보시면 돼요. 공간 비교. 시간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 비교하는 것은 종단, 횡단? 종단, 그렇지?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00년도하고의 이게 종단이라면 2018년도 12월 말과 만약에 10월 말인데 한국과 미국 비교하는 것은 그건 횡단.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서 공간 비교는 그거는 횡단이라고 부르고 종단은 시간이 다른 거고 시간이. 자, 적어도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역사란 시간이 들어가지. 종단. 종단. 여러분 같은 시점에서 문화 같은 거 비교할 때 횡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횡단. 자 공부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들어봤나 이거? 혹시 시계열 설계. 이거 뭐 같아요? 시계열 설계가 시간이 쭉 연결되는 거거든. 시계열. 우리 그 주식 동향처럼 추세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동향이 바뀌어. 이렇게 주식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 시계열. 자, 시계열은 이건 종단 같아요, 횡단 같아요. 시계열은 종단. 시간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일주 전과 지금의 주식의 동향이 바뀐 거잖아, 지금. 시간. 지금은 적어도 이런 말만 해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굉장히 어려울 때 쓰는 말이야, 종단, 횡단은. 또 한 번 해볼까? 우리 여기다. 인사 가면 제시험법이다. 제시험법. 제시험. 자, 같은 대상한테 같은 시험지를 아침에 보게 하고 저녁에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종단, 횡단. 그렇죠? 종단이죠. 그렇죠? 종단. 시간. 이렇게. 하나 더. 발전 행정론. 이건 종단 같아요, 횡단 같아요? 발전. 너 참 많이 발전했다. 자, 종단, 횡단. 시간이 다르잖아. 너 옛날보다 지금 많이 바뀐 거잖아. 종단. 이런 식이에요. 다 쓰는 말이거든. 이건 정말 난도가 제일 상일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지금 딱 감 잡으면 되게 편하겠죠, 이렇게. 역사란, 누가 봐도 역사는 시간에 들어가, 시간이. 그래서 종단적인. 여러분, 시간 문제가 아니야. 같은 현재에 뭐 비교하는 거예요. 횡단. 그래서 근육.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종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차이를 강조했다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단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모방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입학사정관 제도를 모방해 오는 거야, 지금. 모방해서 쓰는 것 같다가. 현 시점에서. 응? 지금 정권이 지금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뭐 하고 있나 보고 그 언론 베껴오면 돼. 이건. 그러니까 같은 시점인데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횡단적인 할 때. 횡단적. 자, 특징은 제도를 제일 넓게 본다는 점. 옆에 볼래요? 자, 아까 우리 요 세 개 비교할 때 어차피 둘 다 신제도이기 때문에 셋 다 요 구제도보다는 제도의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지? 넓어. 얘는 공식적인 제도만. 공식, 유형. 근데 공식, 비공식, 유형, 무형 다 제도거든. 근데 이 중에서는 범위가 얘가 제일 넓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예요. 물론 얘는 더 넓지만 이렇게 이런 관계로 제일 넓더라. 그래서 뒤에 관습, 문화 다 넓게 포함을 시키는. 자, 2번도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제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각본으로 본다는 점. 각본. 제도는 행위에 필요한 인재적인 각본으로 본다. 각본. 각본이 뭐죠? 각본. 인재적 각본. 짜여진 대본. 자, 사회학적 신제도는 제도를 보기를 각본으로 봐요. 각본. 자, 지금 각본에 자, 웃어라. 그러면 난 지금 막 슬프고 막 몸도 아프고 정말 안 좋은데 웃으래.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웃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라면 해야 되는 거야. 아까 했지. 환경을 하면 해야 된다. 수능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망해. 그러니까 내가 뭐 행동할 때 제도라는 게 뭘로 작동을 한다고? 제도는 각본이다, 각본. 그 사회가 주는 제도란 내가 뭐 행동할 때 각본인 거야. 그 나라의 관습이나 관행이 각본이 되는 거지. 내 맘대로 안 돼. 사회적인 관행이 허용하지 않아. 그건 못 하는 거지. 제약을 받는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아까처럼 단 하나 모방이 오면 돼. 이 제일 중요한 단어, 동용화다. 우리가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게 아니거든. 베껴왔지? 이런 것들. 개방형 직위 제도 같은 거 베껴온 거야. 만든 게 아니야. 모방이 왔다. 동용화. 이렇게. 처음 얘기했듯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매칭시켜야 돼. 매칭. 이렇게. 매칭. 자, 이게 세 가지 유파. 자, 밑에 또 다 비슷한 말이야. 자, 선호는 전체의 기납에 내생적 선호의 동용화. 이렇게. 동용화라는 것은 아마도 모방하거나 또는 닮는 것을 말해. 기억에 있는 것. 제도적 동용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 기억에 있는 것 또는 모방한다. 보시면 되지. 모방한다. 자, 이것도 그런 말이야. 즉,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 효율성 때문에 아니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지. 효율성, 합리성이 아니고, 오로지 정당성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 정당하니까. 철저하게 정당성 때문에 만든다. 자, 그거 잘 아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볼게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 신제도주의는 뭘 중시한다? 신제도를. 멀리 가지 말자고. 응? 자, 사회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회를. 개인주의는? 개인을. 그렇게 하자고. 개념 정의할 때 다 그렇게 하면 다 되게 쉬워져요. 정말 편한 거거든요, 이게. 합리주의는 뭘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풀면은 이성에 합치하는 거지. 이성 반대가 뭐지? 감성이나 감정이잖아, 그렇지? 이성이면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 없어요? 없지. 이성은 머리요, 감성이나 감정은 가슴이니까 이게 따뜻한 거거든. 이건 차가운 것이고 이렇게 다 그런 식. 그래서 신제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붙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구가 있는 거야. 구제도주의. 그러니까 구제도를 중시하고 신제도를 중시하는데 옛날식 제도주의는
제도를 넓게 보았다, 좁게 보았다. 좁게 보았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만 제도를 받기 때문에 공식적, 유형적인 것만 제도로 인정. 하지만 신제도 넓게 봐, 제도를. 공식, 비공식, 유형, 무형 다 제도로 봐. 우리의 행위를 제약하는 다 모든 게 제도. 더 넓게 본다. 얘도 비판했어요. 행태론 자체가 너무 과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제도가 같다는 것만 감사하다. 보편성만 감사하더라. 아니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면 제도는 다르다. 얘를 비판하는 게 특히 얘야. 이렇게 해놓고, 자, 요 신제도주의 유파가 세 가지가 나오고, 학문적 기초는 다 달라. 경제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정치학이고, 생학인데, 셋 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예요. 왜 만들었어, 제도가? 개인의 선호를 가장 극대화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하려고 만든 거고. 여러분,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패턴인가요? 패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패턴이 만들어진 거지. 그게 제도로 굳어진 거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들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 그러고 나서 이 말로 풀었던 게 요 세 가지. 합리적 경제인, 개인주의, 연역. 현재학 전체를 거쳐서 항상 이 세 단어는 세트처럼 같이 있어야 돼. 섞이면 절대 안 돼. 경제인 나오면 개체 나와야지 전체 그러면 틀려. 연역이 나와야지 그냥 그러면 틀려. 무조건 같은 논리. 세 가지는 세트처럼 다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로. 역사적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니까 경로가 생겨. 경로에 나도 모르게 제약을 받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경로 가고 있는 거지. 경로 오존수. 역사니까 지속이 될 거고 잘 안 바뀌어. 근데 바뀌면 갑자기 바뀔 수 있어. 단절적 균형. 응? 큰 사건을 계기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바뀐다면. 자, 제도가 꼭 효율성이 높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는 상황인 거야. 만드는 거야. 아무리 제도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데 창조하지 않고 다른 나라 거 좀 뺏겨오면 돼. 동영화. 이제 동영화 이렇게. 자, 이런 말 잘 활용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겠지. 이런 말도 나오긴 나오지만 좀 어려울 때 나와요. 해놓고 그다음에 셋 비교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합리적, 역사적, 사회학적 해놓고 개체, 전체. 연역, 귀납, 외생, 내생. 그리고 공식, 비공식. 자, 이 셋 중에서 개인, 뭐 올라요? 개인. 뭐 올라? 개인 그러면 합리, 개체주의.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개인들 간의 어떤 선택적인 균형으로 보는 거야. 개인적인 합리. 경로가 보이면 어디 경로? 역사, 그렇지. 동영화 보이면 사회학적.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박스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맨 뒤에. 자, 확인만 해보자면, 자, 공식, 비공식. 좀 좁은 편이고 넓고 가장 넓고. 박스 비교된 거. 자, 제도의 형성이라는 게 밑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돼 있고 밑으로 미주고 볼까?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의 기반. 개인들 보이면 합리적. 역사에서는 밑에 경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나오고 막 이래. 그리고 사회적 신제도는 동용화 보이고 정당성이 보여. 동용화, 정당성 이렇게. 그리고 개인의 선호라는 게 외생적, 내생적. 외생이란 주어져 있는 거고 내생은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 맨 끝에 연역, 귀납. 그리고 개체, 전체 그렇게 비교하면 돼. 됐죠?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되게 어려워서 대학원 과정 가도 이 학생들이 학을 안 하고 대학원 온 사람들은 논문을 못 써요. 어려워갖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들은 이만큼 하면 돼 그냥. 이만큼만 해놓으면 문제가 다 풀릴 거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제일 짧게 본다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이 내용을 정리할 때 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짧게 자 신제도주의가 나왔어. 그리고 공부할 때 내가 잘하고 있나를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한 것을 집에 엄마한테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응? 엄마한테, 엄마, 내 얘기 들어봐. 이게 뭔지 알아? 엄마한테. 엄마가 알 리가 없지. 잘 들어봐요. 자, 신제도가 뭔지 알아? 신제도주가 뭐게? 딱 물어. 몰라? 그러면. 예, 그 신제도를 중시하는 거지. 똑같은 말 하는 거지. 그리고 신제도가 있으면 뭐가 앞에 있다는 거? 구제도가 있다는 거니까. 요 구제도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비교하는 문제가 꽤 많아요. 두 개의 비교 문제가. 지금처럼 단순하게 공식적인 제도만 제도, 공식, 비공식. 유형적인 것만 제도지만 유형 플러스 무형. 이렇게. 그죠? 좀 정적이지만 좀 동적이고. 거시지만 거시미시가 좀 연계돼. 여기는 개인도 중시하거든. 거시미시가 연계된 거야. 개체도 나오기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고. 요놈에 이제 유파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사회학적 이렇게 비교해서. 정말 단순한데 이 중에서 경로 의존성 어디에 있는 거라고? 경로, 역사, 그치. 동영화는 사회학적. 이놈은 합리니까 쉬워요. 경제인, 개체, 연역 이렇게. 그죠? 이제 더 가면 여기 뭐 지속성의 느낌이 들어. 한 번 만들어진 경로는 오래 가잖아요. 지속이 돼. 역사는 잘 안 바뀌어 사실은. 근데 바뀌면 확 바뀐다. 그게 뭐? 단절, 균형 이렇게. 그리고 제도라는 것이 내가 행동할 때 늘 각본이 된다는 게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이만큼이 사실은 거의 시험에서 한 90%까지 커버가 될 만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별거 없잖아. 이제 더하면 특징을 더 보는 거지. 내 특징을 바로 보지 말고 문제 풀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돼. 제일 좋은 거는 이만큼 정리한 상태에서 플러스 뒤에 확인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 지문들 한번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자, 좀 쉬었다가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